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만수입니다. 종합 강의 8이 새롭게 출시됐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고수와 하수의 사고방식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저와 함께 고수의 꿈을 이뤄보세요. 이렇게 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됐는데 요거는 어떻게 되죠? 손 빼면 죽죠. 예. 이 공배가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게 이선 여기 제껴서 죽는다 그랬어요. 여기 하나가 비어 있으면 패. 예. 하나가 비어 있으면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를 잇게 되고 여기를 잇고 이렇게 하고 먹이고 이렇게 해서 패가 돼요. 예. 이건 이을 수가 없어요. 이으면 이렇게 가서 기곡사로 죽어요. 기곡사로 죽고. 두 개가 비어 있으면 이렇게 두 수가 비어 있다? 이건 살아요. 요거는 살아요. 왜 사냐? 똑같아요. 요거는 이어요. 그럼 여기를 놔야 되는데 기곡사가 안 돼요. 여기가 두 수나 비어 있기 때문에 뒤로 해서. 여기는 착수금지거든요. 그래서 살아요. 그러니까 두 수가 비어 있으면 사는 형태가, 꽉 막혀 있으면 잡히는 형태가 되고, 하나가 비어 있으면 패가 되는 형태가 되는데, 문제는 그것까지는 이제 알아서 살아야 된다는 건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사느냐 이거예요. 그 어떻게 사느냐를 헷갈려 갖고 이제 손해를 보시는 거예요. 자, 요거는 항상 여기가 좋은 자리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없을 때에도 자, 이런 형태가 나왔다. 여기서도 이 돌이 안 죽는 수는 여기가 유일해요. 다른 건 다 죽어요. 자, 그럼 요건 어떻게 공격한다고 하셨죠? 했죠? 흙이. 그렇죠? 이 붙이죠? 네.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네, 이렇게 해서 만년패가 돼요. 네. 만년패라고 하는 건 사실상 늘어진 패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는데. 만년패는 누가 더 유리하고 불리한 건 똑같은 조건인가요? 아니죠. 만년패가 나왔다 그러면 누가 유리한 거예요? 누가 유리하겠어요? 결국은 이건 흙이 유리하죠. 그러니까 만년패라고 하는 건 한쪽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한쪽은 못 들어, 해소가 안 돼. 패감이 많기 전까지는. 예,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놓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놓고 보면 백은 해소할 길이 없어요. 그러네요. 예, 흙은 때리고 자기가 이겼으면 이렇게 이어서 그냥 한 집 번 걸로 만족하고 끝내면 돼요. 근데 내가 졌다. 그러면 패감 많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서 패를 해요. 거의 기곡사 같은 개념이네요. 그러니까 죽어주시면 만년패 예. 완전 죽은 건 아니지만 거의 그렇죠. 기곡사 예, 개념. 기곡사하고 비슷해요. 만년패는. 그렇죠. 비슷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이제 이렇게 해서 비극이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가 비어 있으면 이 뒷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요거는 만년패 형태가 된다 그랬죠? 이게 붙여서. 근데 하나가 역시 비어 있다. 뭐 한 수 이상이 비어 있으면 이건 살아요. 이렇게 됐죠? 물론 패감이 많으면 좀 다르지만 여기로 붙이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잘 보시면 이건 다 이렇게 되더라도 예, 요거는 비계예요. 그렇죠? 서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이건 비계예요. 백이 2에 1은 뭐 예, 그러면 자, 여기서 요걸 했을 때 그 옆에 백이 뭐 이쪽은 너무 여기요. 요거는 똑같아요. 똑같고 이거는 만년패가 돼요. 이렇게 됐다고 보면 상관없네. 예, 이게 여기를 막으면 한번 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못 들어가죠. 그래서 이건 살아있어요. 아니, 이건 만연패가 돼요. 한 수가 비어있으니까. 자, 근데 요거는, 여기 한 수가 비었죠? 그럼 요거는 이렇게 해서 픽이 돼요. 자, 요걸, 근데 이렇게 치면 어떡해? 이게 중요해요. 예. 네, 그렇죠. 여기로 들어가요. 자살하는 거예요. 때리고, 들어가. 그러면, 여기 안 되죠? 이거는 이렇게 해서 살죠. 그래서 패라도 해보려고 이렇게 하면, 이제 차단하고, 이거는 이렇게 이어요. 한 수가 비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살아요. 자, 일단,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뒷수 관계가 엄청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요거나, 일단, 백이 가일수를 한다 하면, 여기다. 예. 요거를 절대 잊어먹지 마세요. 예. 근데 이제, 실전에서는 겁이 나요. 겁이 나서, 뭐, 이렇게나, 뭐, 본인이 가장 그래도 확실하게 살 수 있다라는 쪽으로 더. 그래서 집을 한 석집씩 손해보고, 넉 집씩 손해봐서 바둑을 한 2집 정도 치면 무지하게 열받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꽉 잊고 해서 살아야 된다. 이것도 이렇게 꽉 이어야 된다. 실전에 이렇게 되고 여기 제치니까 이렇게 굴복을 해서 결국 이렇게 제치면 또 굴복이 돼요.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실전은. 그럼 이거 넉집이 났어요. 넉집이 났는데 중요한 건 양쪽 다 백이 제쳐있는 끝내기를 다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결국 이것도 흑 백의 권리, 이쪽도 백의 권리해서 9집이 나는 자리. 근데 넉집이 났으니까 5집 손해 본 거에다가 요 제쳐있는 끝내기까지 있으니까 이게 뭐 한 10집 손해 본 거. 보기보다 큰 실수. 저기 뒤에 계신 분 때문에 제가 바둑판을 뒤집어서 놓을게요. 이게 밑으로 하니까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위로 하게. 이게 포인트가 이제, 근데 이게 또 위쪽이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네. 그러면 그냥 정상적으로 하죠. 이제 이렇게 하고 뭐, 고바야시루나 뭐 중국식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냥 또 걸쳐가는 것도 예전에 많이 두어졌던 포석 중에 하나예요. 손 빼고 또 이제 이렇게 온 것도 예전에 많이 뒀고, 예. 2칸 협곡 나왔네. 복잡한 거. 근데 백이 이제 피했죠. 편안한 걸로. 뭐 이것도 있었고, 뭐 붙이는 것도 있었고, 여기로 붙이는 것도 있고, 다 있죠. 예. 요거 하나 해볼까요? 그냥 이거 하나 하죠. 자, 요거. 제치면 이렇게 늘어요. 이렇게 늘지 마시고, 이렇게 늘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흙이 이렇게 느는 거와 이렇게 제치는 게 2가지가 있죠. 2가지가 있으면 바깥쪽을 끊어요. 그래서 먹고 싶은 반대쪽을 끊어요. 그래서 항상 길을 잡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걸 이쪽으로 끊어서 이렇게 하면 이 충머리를 이용을 당해서 항상 기분이 좀 나빠요. 그러니까 항상 바깥을 끊어서 기의 실리를 챙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정석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느는 것이 최근에 많이 두어지고 있거든요. 늘면 어떻게 두시냐. 늘면 여기 붙이셔야 돼요. 이게 무지하게 커요. 안형의 급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있는 거와 호구 치는 거 2개가 있겠죠. 네. 자, 있는 거부터 할게요. 이으면
여기가 커요. 이렇게 잡히는 게. 이게 실리가 크죠? 보기에도. 그리고 백은 뭔가 연약해 보이고. 그래서 여기를 지키는데 보통은 이렇게 지켜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지켜요. 뭐냐면 어차피 이쪽이 흙도 좋거든요. 뭔가 지켜야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비마로 날라가기가 좋은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것보다. 요거는 보시면 이렇게 솔솔솔솔 나가면 끊기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요거는 그냥 연결이죠. 그래서 요때는 이렇게 나란히 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예. 저그 제끼면 어떻게 돼? 여기요. 아니 매치를 붙였을 때 여기요. 그 예. 제끼면 여기요? 왼쪽 아니 밑으로 이 손으로 제끼면 어떻게 돼? 여기요? 이게 넣는다고요. 이렇게. 그럼 이쪽으로 나가 이 안쪽으로 나가면 그러니까 요로 뒤로 살 수도 있잖아. 백이요? 네, 흙이 흙이? 흙은 살아요. 예. 흙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붙이고 제치고 늘면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예. 이렇게 하면 바깥으로 끊어서 안쪽을 잡는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만약에 흙이 축이 좋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갖고 안도, 바깥도 안 죽이고 안도 살리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건 약간 욕심이 많다고 봐야 돼요. 이건 축이 안 좋더라도 이렇게 늘어서 충분히 싸울 수가 있어요. 기는 살려주고 요것만 잡아도 백이 돋본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 바깥을 끊어서 안을 잡고 이렇게 하면 붙여서 이을 때 이렇게 나란히 쓴다. 나란히 서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수와 이렇게 날아가는 수를 맛보게 한다. 이게 가장 알기 쉬운 거예요. 눈목재로 날르는 거는 초장에 해도 좋은 거예요. 예, 괜찮아요. 예, 옆에 괜찮아요. 없어도 예. 큰 수니까. 요번에 어떤 시합에서 인공지능이 이렇게 두니까 여기를 두래요. 뭐 다른 데 두지도 마. 여기도 안 하고 그냥 여기를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뭐냐면 이렇게 해서 끊으면 이거는 흙이 약간 좋아요. 좋은데 여기로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수 쳐서 이 흙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살면 그때 나도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백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하니까 뭐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지켜서 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만수입니다. 고수와 하수의 차이를 비교해가면서 공부하는 종합 강의 8이 새롭게 출시됐습니다. 종합 강의 8은 60여 시간의 영상 강의와 첫 문제의 문제풀이, 그 다음에 저의 어록을 정리한 이 교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 복합적인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세 가지가 같이 합쳐지는 이 공부 방법, 아마 기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학습 방법은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핸드폰과 컴퓨터를 활용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보세요. 자, 문제풀이를 먼저 하시는 겁니다. 예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영상을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이렇게 예습, 공부, 복습 이렇게 세 가지가 합쳐진 게 저희 종합 강의 8 고수와 하수편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교재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감명 깊게 느꼈던 거 혹은 저의 한마디가 도움이 되겠다라고 했던 것들은 이 교재에 적어 놓으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종합 강의 8 고수와 하수편에서는요, 여러분들 고수의 한마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공부를 하지만 다 기억이 안 나죠. 하지만 이 고수의 한마디는 왠지 좀 더 기억도 오래가고 또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구나, 내가 두는 수와 이렇게 달랐구나 하는 부분들에 좀 집중적으로 제가 설명을 했고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바둑의 실력은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절반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태도가 은근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너무 빨리 두다가 단수를 못 봤다, 이런 경우들이 너무 나쁜 태도를 갖고 있어서 생기는 문제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음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라는 게 잘 안 잡힌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왠지 돌을 좀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 마음적인 요소인데, 이번에 고수와 하수 종합 강의 8에서는 바로 이런 마음적인 부분과 태도적인 부분을 제가 이렇게 교재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바둑을 배우는 것은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느는 것도 만만치 않고 또 공부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투자도 돼야 됩니다. 그런데요, 가르치는 것도 은근히 어렵고 시간이 많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USB 영상 강의, 또 인터넷으로 접속하셔서 문제풀이도 넣었고요. 또 지금처럼 이 교재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시간과 노력을 저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제가 노력하는 것만큼 여러분들도 저의 노력을 이해해 주시고 같이 공부를 해 주신다면 고수와 하수를 비교해 가면서 공부하는 종합 강의 8, 아마 여러분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되리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